네, 안녕하세요. 트림블의 강동규 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4차 산업의 스마트 건설을 준비하는 저희 트림블사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은 그 바로 밑줄에 보시면은 트랜스포밍 더 웨이 더 월드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 트림블사의 타겟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계의 모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4차 산업의 스마트 건설을 준비한 저희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공유해보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다시 이거 연습만 가지고 있는 강동규 부장이고요. 솔루션 중에 저 세일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 저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PT를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 PT를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봤습니다. PT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사진이 보이나요? 그래서 사진하고 지금 저의 모습하고 어떠신가요? 네, 저 사진이 15년 전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사무실 내에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다르죠. 저도 저 사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사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때랑 저는 지금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요. 외향적인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사진 한 장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5년 전에 하셨던 일, 10년 전에 하셨던 일, 지금 하시는 일이랑 비교하시면 어떠신가요?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변화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익숙함의 표현에 익숙함에 숨어서 변화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너무 식상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주로 비트코인, 플로렌스, VR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첫 PT를 쓴 건 2017년도였어요. 2017년도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썼습니다. 강의할 때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VR 정도만 조금 있었고요. 군사용 드론도 그냥 군사용 드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지금처럼 우리들이 엔터테인먼트로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지금은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여의도에서 수서역까지 왕복한 이제 하늘 나는 자동차가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된다고 얘기하고 플래닝을 하고 진행하고 뭐 우주를 가는 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든지 이건 너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다가게 다가왔어요. 이런 로봇계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것도 2018년도에 저희 이제 저희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런 뭐랄까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뭔지 거기서 핵심 요소들의 단어들이 뭔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데이터의 빅러닝, 빅데이터, 3D 프린팅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해서 클라우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게는 건설 현장에서는 2018년도에 현대건설기계하고 SK가 손잡고 저희 트림블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래형 건설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다 여기 이런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은 아직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플래닝만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념이었고 예전에 그냥 봤던 것들이 이제 점점 저희 생활에, 저희 모습에, 저희 일하는 모습에 다가오고 저희 스마트 건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빔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IM 확장성이 되는 게 이제 스마트 컨스트럭션이거든요. 그래서 BIM 솔루션 이점을 보면 이전에 이제 2D CAD로 시작했던 원도 분석과 2D에 기반한 현장 협의 그리고 그걸로 인한 샵이라든지 제작권을 뽑아내는 거는요. 여러 가지 휴먼 에러와 그리고 매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단위화되지 않고
그런 데이터들이 단열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계속 취합하거나 다시 변경하거나 휴먼 체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D로 원도를 분석하거나 클라우딩이나 그걸 3D 베이스의 어떤 하나의 모델에서 샵까지 이루어지고 거기서 제작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점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휴먼 에러들, 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휴먼 에러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향상을 할 수 있고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디지털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에러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 트림분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어떤 회사인지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그 내용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하겠습니다. 저희 트림블은 44년 이상 고객을 위해서 신뢰를 쌓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세 가지 크게 꼭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셔닝,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트 GPS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GPS 추진器같은 경우도 트림블 회사에서 제공되는 걸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랄까요? 솔루션들, 그러니까 저희 테클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업, 이 인포메이션에 해당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포지션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현장과 엔지니어링과 현장과 공장, 공장과 현장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발생되는데 그거를 손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지션을 가져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블이 뭐하는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로봇은 어디서 만든 건지 아시죠?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이게 트림블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여기 로봇 강아지 위에 달린 얘가 바로 트림블 제품입니다. 여기 트림블이라고 적혀있죠. 트림블은 로봇과 AI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귀여운 로봇과 트림블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얘네들이 이런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상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대신해주는데요.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측량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트림블은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핵심 기술을 서포트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트림블이라는 기업은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림블은 GPS나 레이저, 광학, 관성 기술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선 통신 서비스와 통합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기업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림블의 기술은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해서 건설 현장에서 측량이나 지리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밀 농업이나 지도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 세계에서 플릿 매니지먼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플릿 매니지먼트는 쉽게 말해서 GPS 장치를 장착한 모든 운송 수단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차량 상황이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자, 아무튼 트림블은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넥티드 시대가 오면 이 트림블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트림블은 세계 최고의 정밀 위치 측정 솔루션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산업에 속해있는 70% 이상의 기업이 트림블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분기에서만 10,000개 이상의 관련 기업들이 트림블에 고입 얘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 그 유튜브의 채널의 어떤 특정 유튜버가 저희 트림블사를 분석해놓은 자료를 그대로 따다가 한 건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주로 얘기했던 거는 포지셔닝에 대한 포인트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그 분야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트림블사에서 많은 분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건축 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이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인포메이션을 담당해야 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스케치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공과 제작을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테클라 서체스가 있고요. 뭐 뒤에 가서는 이제 비코라든지 뷰포인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 매니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과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트리플 커넥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유 정보나 의사소통에 대한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뭐 전부 다 그렇지만 회사라면 전략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트림블은 컨스트럭터블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C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컨스트럭터블, 시공이 가능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공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시공이 되냐 또는 제작이 되냐, 이걸 가장 포인트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하고 이제 커넥티드 잘 연결되어야 되고 또 공장하고도 잘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공이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어렵게 많이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컨텐츠 인내력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웨어하우스나 이런 곳에서 쉽게 자재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3C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컨스트럭터블 전략에서 좀 보면 좌측하고 오른쪽하고 보셨을 때, 우측하고 보셨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좌측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제작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공의 데이터가 아닌 이제 3D 공간관이나 면적을 위해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실제 여기 오셨던 킨텍스 현장 있잖아요. 킨텍스 지금 여기 오신 때도 테클라로 다 제작을, 테클라로 사용해가지고 제작, 설치, 시공까지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롯데 슈퍼타워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물 또는 복잡한 건물에서 테클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제 좌측에서 이제 철골 쪽에 보시면 좌측은 실제 시공 현장의 모습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그래픽 요소죠. 테클라로 만들어진 그래픽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 일치율이 99% 이상 자신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프리캐스트라든지 교각인 이제 IC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스트럭터블에 대한 그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커넥티드,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리플 커넥트라는 걸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이 트리플 커넥트는 데스크탑이라든지 웹상이라든지 모바일상 또는 홀로렌즈 여러 가지 디바이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케치업이라든지 테클라 또는 PDF 또는 레딧, 오토데스크의 패드 부분이라든지 엑셀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접근시킬 수 있고요. 바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에서 레이아웃 솔루션을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에서 어느 일정 점을 찍으면 그 레이아웃 포인터에서 그 포인터에 그 레이아웃 포인터를 내게 해주고, 그 포인트를 현장에서 찍으면 디지털 데이터로 바로 변환도 시켜주고 현장에 섭외할 수 있고요. 이건 진짜 실제 나중에 좀 보실 텐데 홀로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 실제 제작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시보드라고 통해서 설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제작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이네이블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저희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스케치업처럼 3D 웨어하우스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클라에서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현장에 넣어서 볼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관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접합부를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철근들을 편하게 넣을 수 있게끔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관련되어 있는 엠베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디지털 현장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D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커라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팔레트에 지금 얼마나 무게의 중요성보다는 딜리버리 할 때 어떻게 딜리버리 하면 좀 더 효용성 있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게끔 제공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프리캐스트 쪽으로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거는 실제로 컨셉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현장에서 지금 뭐 세일즈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작 끝나는 시공 설치 단계까지 전부 다 한 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현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스테이크스 공장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단계에 있었을 때 쉽게 모델링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하면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빨리 얻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기준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화 같은 경우도 가로로 배치하냐 세로로 배치하냐에 따라서 물량의 차이가 납니다. 가로로 배치나 옵션을 따라서 그 가로 배치를 하든지 세로 배치를 하는 것에 따라서 디지털로 데이터를 내릴 수 있다 빠르게 물량 단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옵션 2의 물량과 옵션 1의 물량을 비교했을 때 옵션 2의 물량이 더 적기 때문에 옵션 2의 물량처럼 가로 배치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를 나눈다든지 필터링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섹션이 어디고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찍어내서 그곳의 물량이 어디인지 그곳에 무슨 데이터를 뽑아내는지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작 기본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야 돼요. 에로리를 높이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 계산이 된 데이터를 베이스를 바탕으로 철근을 구강 철근을 배분한다든지 기철근을 배분한다든지 그리고 이가 케이지를 배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야 되겠죠. 심지어 리프팅 요소까지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월과 월 사이에 연결 커넥션까지 전부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 디테일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 요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이 분석된 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면화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면하고 3D 모델이나 3D 도면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보는 그 상태로 찍어낸다. 인면도는 인면도 부분을 찍어내면 그 인면도에 대한 인면도를 나타내야 되고 평면을 놓고 찍어놓으면 평면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야 마찬가지로 리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정리해주면 모든 거에 리비전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작 단계에 있는 부재들이 제작 도면으로 쉽게 뽑아내집니다. 그 제작 도면들은 바베닝 스케줄이나 해당하는 데이터, 진행과 같은 데이터들을 함께 데이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재들이 변경되거나 부재들의 위치들이 바뀌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MEP랑 월이랑 문제가 생겨서 단점이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사이트 트레이닝 캐파시티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섭이 되고 트레이닝 캐파시티가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게 또 에로리를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작 도면을 완성했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설치하는 제작 도면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하는 것들을 변경시키면 모델만 변경시키면 해당하는 도면 전체가 따라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물량까지 높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놓는 거 아니고 ERP 시스템에 넣는 것이 저희 데이터들은 다 엑셀로 엑셀화할 수 있어서 그 엑셀화 데이터를 가지고 ERP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달 데이터들은 이렇게 공장 제작 데이터 또한 넘어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설명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작들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합니다.
이렇게 프로덕트가 완성이 되면 프로덕트가 완성됐다고 거의 끝나는 게 아니고 딜리버리를 또 해야 됩니다. 딜리버리 할 때 그 스테이커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용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면적을 가지고 실제로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한번 해봐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트럭에다 실을 때 어떻게 실으면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딜리버리가 되는 현장에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팅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 제작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 그거를 라이브러리로 현장에서 바로 설치된 데이터들을 디지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작 설치, 셀이라는 게 시작해서 마지막 제작 설치 끝날 때까지도 전부 다 저희 트림을 나가는데 팩플라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제작 기계들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편집적으로 좀 많이 잡아놨는데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보여드립니다. 다음은요. 그래서 국내에서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국내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가 이제 우리 모듈러 건축인데 모듈러 건축에서 보시면 이게 청담동에 있었던 기숙사입니다. 포스코 AEC에서 제작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저희 테클라로 제작을 해서 전체 하나의 유닛을 전부 다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단면을 끊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제작된 완성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2015, 16년도에로 예상하고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이런 접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셉해 해가지고 그런 접합부들 다 맞춰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들어갔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저희 스케치업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땡겨와서 테클라로 구현했고요. 골조 쪽은 구조에서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는 스케치업에서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건축 도면을 뽑아내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실제 이런 건축 도면을 뽑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스트 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보면 포첩 인자발전에서 GS건설에서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립 시뮬레이션 및 특수 접합부를 시뮬레이션에 활용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아웃 솔루션을 사용해서 앵커 위치를 측량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접합부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측량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아웃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디지털 데이터랑 트윈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정확한 정밀 시공을 하는 목표를 하였는데 이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파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가졌던 게 국내에서는 이제 롯데건설에서 RPMS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기초에 이제 설계된 테클라 데이터를 가지고 RPMS로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고 생산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RPMS 데이터에서 생산 관리가 다 되게 되면 여기서 핵심은 RFID 칩입니다. RFID 칩을 이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 공장에서 나갔거나 현장에 도착했거나 그럼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동적으로 이 RPMS 데이터에서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설치까지 다 되면 업데이트 되면서 설계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데이터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성을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무해체 복부집 보면 이렇게 이제 무해체 복부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데 있어서 요즘에 신식공법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썼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2D 레이아웃 정리부터 시작해서 매스 모델 생성, 그리고 이제 보거푸집 자동 배치 또는 그리고 단차의 부가 편집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물량 집계 제작 도면 그리고 그걸 통한 제품 생산까지 한꺼번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거는 실제 작년에 진행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했던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2에서 그
연구원상을 받은 혁신상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형 부짓도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각종 도면들을 생성해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설적으로 하나의 도면, 하나의 뭐 레이아웃 솔루션 이렇게 하나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됐다고 치면 이제는 전부 다 토탈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제작할 때까지 설치까지를 가능하게끔 하게 되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요렇게 이제 한 부제를 한번 이제 지금 현재는 테크남 화면인데 현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제작된 데이터하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하고 정말로 저게 맞는지 틀린지 공장에서 제작하는 게 저게 맞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도면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런 홀로렌즈를 껴서 그 홀로렌즈랑 실사랑 같이 겹쳐서 보이게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현장에서 이 제작 현장에서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실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저희 나중에 좀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135도로 구부려야 되는 건데 90도로 구부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뒤에 바로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디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원하는 대로 제작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슈 상황이 발생됐는데 여기 보시면 90도로 꺾여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90도 녹색으로 꺾여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철근이 135도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트림블 커넥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제작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담당 엔지니어한테 보내주는 거죠. 담당 엔지니어한테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미스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 저희가 프린트 투도라는 할 일이라는 걸 생성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엔지니어는 판단한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제작을 좀 수정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사이즈 검측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홀로렌즈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겹쳐서 보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근이 얼마나 가닥이고 철근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철근의 메타리얼에 뭐가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런 트리플 커넥트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작이 끝나면 출하를 하게 되고 출하하게 되면 송장 관리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잘 맞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출하하겠다라고 하면 저렇게 엑셀시트가 띄어나오고요. 그 엑셀시트를 담당자를 정해서 A라는 담당자가 이제 지시를 해주면 그걸 이제 출하하고 제작 지시를 하겠죠. 제작 지시를 하면 이렇게 제작 지시에 대한 작업에 대한 부재 멤버들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완료를 했다 또는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슈들에 대해 할 수 있고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현황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퍼센트 전체 100%인데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그런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장도 이렇게 발송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제작 설치 완료까지도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인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가 생성되면 그 QR을 찍어두면 그 QR을 찍어진 정도로 이고가 되고 설치가 완료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형식으로 공장과 현장과 그리고 엔지니어링사가 협업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하면서 하나 몇 가지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진을 바꾸면서 저도 변화하는 일에 대해서 내 사진도 한번 스스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쁜 사진관 가서 한번 사진 찍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혹시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냥 발음만 해보시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사랑이라고 해보시겠습니까? 마스크 속이지만 다 하셨죠. 그죠? 사람을 하면 입이 닫히고요. 사랑을 하면 입이 열립니다. 맞나요? 그죠? 변화함에 있어서 사람만 보시느라 마음의 문 닫히지 마시고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테클라 그리고 트림불사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